저는 빨래라는 뮤지컬을 예매해서 보러 갈 건데요. 공연 기간은 서울에서는 6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은 165분이고요.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가운데를 떠나 서울로 이사 온 27살 나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꿈이지만 퍽퍽한 서울살이에 잠시 꿈을 쫓고 반지하로 이사를 옵니다. 작가는 못 되어도 제일서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택진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영은 반지하에서 주인 할머니, 희경 엄마 등 다양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우연히 이웃집 농부 청년 출렁고를 만나게 되고 출렁고는 나영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람에 날린 빨래로 인해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뮤지컬 빨래를 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컬 빨래를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텐데 각자 뮤지컬 빨래는 어떤 의미였나요? 네. 제가 생각한 빨래는 위로와 용기였던 것 같아요. 외롭고 힘이 드는 순간에 훌훌 털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빨래가 저에겐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주인공 나영은 자신도 불이익당할 걸 알면서도 동료 언니를 위해 사장님에게 대신 부당해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저도 나영처럼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슬롱구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장이 부당한 행동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감수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슬롱구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을 이야기해보자면 극중 희정엄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 취업해서 매일 밤 커피를 쏟으면서 일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특성화고를 나와서 제 주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친구들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큰 비중이 있진 않았지만 희정엄마의 그 짧은 대사에 몰입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물류업,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으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뮤지컬 빨래는 2005년 초연 이후 현재 2024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작품인데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부당해고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뮤지컬 속 사회 문제들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먼저 부당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구제가 확정되더라도 강제 집행력이 없어 근로자가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구제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이러한 절차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05년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어요.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며 한국의 이주 노동자는 약 130만이라고 해요.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의해요.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2024년 현재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만 1,200억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외국 인력 확대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 처우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국가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 근로자들에게 교육, 법률 구조 상담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5년에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가 없었지만 2024년에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부당해고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하는 도중 부당 대우를 당했을 경우 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에 전화 1644-3119 혹은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청소년 청년 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공인노무사님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들의 행복한 근로를 저희 청소년 청년 근로복지센터와 서포터즈 4기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